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0일 추석입니다. 오후 5시입니다. 추석을 집안에서 또는 친척과 만나서 즐겁게 보내실 줄 알고 있습니다. 요사이 텔레비전만 틀면은 엘리자베스 2세의 서거와 찰스 3세의 등극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 역사를 잘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역사를 알게 되면 세계 역사의 한 반 정도는 저절로 알게 됩니다. 영국이 18세기, 19세기에 걸쳐서 태양이 지지 않는 대제국, 대식민지 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제도의 한 반 정도는 영국에서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의회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라든지 전기기관차라든지 그리고 스포츠, 골프라든지 크리켓에서 야구가 나왔다고 합니다만 축구, 테니스 등등, 그러니까 영국이 제도를 만듭니다. 영국이 만든 제도를 다른 나라가 가져가서 쓰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사를 만드는 나라는 인류국가고 동사를 만드는 나라는 이류국가다. 즉 자본주의,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 그리고 삼권 분립 또는 구속영장 제도, 이게 이제 명사거든요. 그런데 민주주의를 배워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만든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같이 뒤따라오는 국가는 아무리 발전해도 인류 국가는 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이왕지사 요사이 엘리자베스 2세 서거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시게 될 때 참고가 될까 싶어서 역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국 역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게 실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열쇠가 있어야 이게 이야기가 술술 풀리는데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은 그 문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깃발이죠. 이 문장이 참 가지가지입니다. 예컨대 노르망디 지방에 가면은 깃발이 2개가 걸립니다. 하나는 노르망디 공국의 깃발, 하나는 프랑스의 3색기, 하나는 요새 또 하나 더 붙였습니다. EU 깃발, 이렇게 3개가 불리죠. 3개가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 노르망디의 깃발, 그걸 가만히 도안을 들여다보면은 아, 요게 영국과 연관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좀 거기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라고 합니다. 문장을 영어로는 coat of arms라 부릅니다. 그 가문을 나타내는, 말하자면 도안이죠. 도안, coat of arms. 그러면은 영국의 문장이 가끔 요사이 이 사진으로 텔레비전에 나옵니다. 문장, 복잡한 도안입니다. 그 문장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글이 쓰여져 있는데 2문장이 쓰여져 있습니다. 영국 왕실 문장에 2문장이 쓰여져 있는데 들여다보면 영어가 아니에요. 프랑스어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Dear Edmond Droit라고 되어 있습니다. Dear Edmond Droit,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뜻이 God and my rights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권리,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오니 스와키 말리 펑스, 오니 스와키 말리 펑스. 이거는 영어로 번역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Shame on him who thinks evil of it.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수치를, 이런 뜻입니다.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수치를. 왜 이게 더구나 프랑스어로 그 자존심이 강한 영국 왕실의 코트 오브 암스 문장에 적혀 있을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요걸 이해를 하면은 영국 역사의 반은 저절로 이해가 된다 해서 저는 이 부분을 오늘 대화의 실마리로 삼고자 합니다. 우선 이게 왜 적혀 있느냐? Dear Edmond Drouin, God and my right. 이걸 찾아보면은 언제부터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12세기 잉글랜드 왕으로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리처드 1세, 라이언 하트 그러죠. 사자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사자왕 리처드 1세 하면은 유럽에서 중세 때 가장 유명한 왕입니다. 가장 유명한 잉글랜드 왕입니다. 남자답고 기사도 정신이 강하고 모험을 하고 십자군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슬람의 살라딘 왕과 대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빈 후드 이야기에 이 사람이 나오죠. 로빈 후드가 이 사람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God and my right. 그럼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권리다. 이런 뜻은 뭐냐? 리차드가 속한 왕조가 노르만 왕조입니다. 노르만 왕조라고 그래요. 노르만 하면은 금방 생각나시는 게 있죠. 노르망디죠.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프랑스의 그 북쪽 도바 해협에 면한 평원지대입니다. 여기에 있는 유명한 도시 유적들이 있는데 한국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데는 몽생미셀입니다. 몽생미셀. 그 섬에 지은 장대한 성당, 수도원, 요새를 겸한 건물이죠. 몽생미셀. 이것도 노르망디에서 노르망 공국에서 지은 아주 희대의 건축물입니다. 또 남과 여라는 프랑스 영화의 배경으로 도빌이라고 있습니다. 도빌. 해양 휴양지죠. 도빌. 그것도 노르망디입니다. 더 유명한 곳은 노르망디의 주도가 있습니다. 루앙입니다. 루앙 하면은 모네의 루앙 대성당 그림이 유명하고 15세기에 잔다르크가 루앙에서 영국군에 붙들려 가지고 종교 재판을 받고 마녀로 몰려 가지고 화형당한 도시입니다. 노르망디입니다. 이 노르망디 지역에 살던 바이킹의 후손을 노르만이라고 합니다. 바이킹이 8세기, 9세기, 10세기, 11세기까지 한 300년 동안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저 볼가강을 타고 내려가서 지금의 키예프 공국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나중에 오늘날의 러시아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캐나다까지 진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그린랜드를 찍고 캐나다까지 갔다가 여기는 살 곳이 못 된다 해가지고 철수했다는 겁니다. 이 바이킹들이 파리를 공격하고 하니까 프랑스 왕이 지금 노르망디 지역을 바이킹에게 내줍니다. 여기서 살아라고. 그 대신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나에게 충성만 맹세하면은 독립국으로 살도록 봐주겠다. 이렇게 해서 노르망디에
노르망디 공국이 생깁니다. 그 노르망디 공국이 힘이 점점 커져가지고 1066년에 영웅의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윌리엄 공이 1066년에 약 7,000명의 병사들과 약 3,000마리의 말을 수백 척의 배에 실어가지고 도바 해협을 건너서 영국에, 이때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잉글랜드라고 해야 됩니다. 잉글랜드에 상륙하고 그해 가을에 바로 헤이스팅스라고 런던 남쪽에 있는 헤이스팅스라는 데서 결전을 합니다. 앵글로 색손족 헤롤드 왕과 거기서 결전을 합니다. 이 결전에서 노르망 군대가 앵글로 색손족을 이깁니다. 이길 뿐만 아니라 앵글로 색손 귀족들이 그 전투에서 그냥 몰살을 합니다. 노르만이 잉글랜드를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게 1066년입니다. 1066년. 그때 잉글랜드를 점령한 이 노르만 전사들은 이미 바이킹의 옷을 벗었습니다. 프랑스 사람 비슷하게 됐습니다. 말투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다만 그 사람들의 몸과 정신에는 바이킹의 야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르망디는 지금도 가보면 대평원입니다. 거기서 말을 길러가지고 기병 전술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활을 잘 쏘았습니다. 활과 기병 전술을 결합시키면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나옵니다. 바로 몽골 기마군단이 활과 말을 결합시킨 군사력이죠. 이 노르만 전사들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1066년에 완벽하게 잉글랜드를 차지합니다. 앵글로 색선족 귀족들은 막 멸종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하여 잠수작전처럼 이 국가 지도부가 완전히 교체되어 버립니다. 이런 예는 세계에서 매우 드뭅니다. 어느 지역을 점령하더라도 야금야금 점령하지, 아예 국가 지도부를 잠수하듯이 해가지고 목을 딱 쳐버리고 완벽하게 장악을 합니다. 1066년에 윌리엄 공은 이제 윌리엄 정복왕이라고 그러죠. 윌리엄 더 콩코르라고 부릅니다. 윌리엄 정복왕이 잉글랜드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늘의 영국의 역사가 열리는 겁니다. 바로 이 노르만 왕조 윌리엄 콩코르의 후대가 엘리자베스 2세고 찰스 3세입니다. 물론 왕조가 바뀌면은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사단이 일어나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1066년 이후에 영국의 왕실은 넓게 보면은 노르만 다이너스티, 노르만 왕조라고 보면 됩니다. 노르만 왕조. 그 앞에 앵글로 색슨족 왕조와 확연히 구별이 되고 영국이란 나라의 체질도 완전히 바뀝니다.